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길고 길었던 연패의 터널, 마침내 페퍼저축은행이 빠져나왔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고개를 떨궜던 시간들 끝에 맞이한 이번 경기는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흔들리면 주저앉던 팀이 아니라 흔들려도 끝까지 버텨내는 팀이었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페퍼저축은행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이 혼자만이 아닌 박은서와 시마무라, 그리고 코트 전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만든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연패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후반 집중력 저하, 블로킹 타이밍, 그리고 긴 랠리 상황에서의 멘탈은 이날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퍼는 더 이상 흐름을 기다리는 팀이 아니었고 스스로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바가 막히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실바 의존도가 높은 공격 구조는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자 팀 전체의 리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레이나와 류서연이 분전했지만 주포가 봉쇄됐을 때 대안을 찾지 못한 GS 칼텍스는 결국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어떻게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GS 칼텍스가 왜 다시 한번 실바 의존 배구의 한계에 발목을 잡혔는지를 결정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부터 두 팀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9연패를 끊어야 했던 페퍼저축은행은 초반부터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조이와 박은서를 중심으로 GS의 수비를 흔들며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세트 중반까지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페퍼 팬들로 하여금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은 GS 칼텍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젤 실바를 앞세운 안정적인 공격 옵션이 가동됐고 실바는 1세트에서만 9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레이나까지 4점을 보태며 공격 부담을 분산시킨 GS는 공격 성공률과 전개 안정성에서 페퍼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랠리 상황에서도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GS의 몫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도 조이가 6점, 박은서가 4점을 올리며 버텼지만 공격의 위력과 날카로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선발로 나선 박정아의 부진은 뼈아팠습니다. 연패 탈출을 위해 높이 싸움을 기대했지만 1세트에서 단 2점에 그쳤고 공격 성공률도 14%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살리지 못하면서 페퍼의 공격 전개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1세트는 집중력에서 앞선 GS 칼텍스가 25대 21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자 경기 흐름은 1세트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먼저 보여준 쪽은 페퍼저축은행이었습니다. 실바를 정면으로 겨냥한 블로킹 위치 조정이 즉각 효과를 냈고 1세트에서 9점을 올렸던 실바는 2세트 초반부터 공격 루트가 막히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페퍼의 공격은 조이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조이는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박은서 역시 측면에서 꾸준히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세트가 진행될수록 페퍼의 수비 집중력도 눈에 띄게 살아났고 긴 랠리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코트의 분위기는 점점 페퍼저축은행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디그 이후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GS의 블로킹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블로킹에서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서 연속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내며 GS의 흐름을 끊어냈고 공격 타이밍을 잡지 못한 실바와 레이나는 실책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GS 칼텍스는 점수 차를 좁히기 위해 교체와 전술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넘어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세트는 조이가 9점을 올리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낸 페퍼저축은행이 25대 20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박정아는 공격 성공률 8%에 그치며 또다시 침묵했고 페퍼의 반등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3세트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세트였습니다. 2세트에서 분위기를 잡은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 초반부터 수비 집중도와 블로킹 타이밍을 한층 끌어올리며 GS 칼텍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실바를 명확히 타깃으로 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GS의 공격은 시작부터 막혔고
실바는 3세트에서 단 4점에 그치며 끝내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실바의 전체 공격 성공률도 35%까지 떨어졌고 GS의 공격 전개는 점점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나와 유서연이 측면에서 추격을 시도했지만 주포 실바가 살아나지 못하자 세트가 진행될수록 GS의 공격 조율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페퍼의 블로킹 득점과 이어진 디그 성공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GS는 실책이 늘어나며 흐름을 끊지 못했고 세트 중반 이후 점수 차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조이를 중심으로 박은서와 시마무라에게 고르게 공격을 분배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전개 속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가 열렸고 살아난 수비는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연결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었습니다. 박정환은 공격에서 눈에 띄는 득점은 많지 않았지만 수비와 연결 플레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팀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를 25대 16으로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4세트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세트에서 살아난 페퍼는 4세트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GS 칼텍스를 압박했고 긴 랠리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S 칼텍스는 다시 한번 실바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페퍼의 탄탄한 블로킹과 수비 조직에 막혔습니다. 실바의 공격은 연이어 차단되거나 흐름이 끊겼고 레이나와 유서연 역시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페퍼는 조이, 박은서, 시마무라가 번갈아가며 공격에 성공하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갔고 세트 중반 이후에는 경기 운영에서도 여유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실점 이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흐름을 되찾는 모습은 길었던 연패에 시달리던 팀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페퍼저축은행은 4세트까지 잡아내며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연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두 팀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린 한 판이었습니다. 실바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GS 칼텍스의 배구는 끝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공격 전개는 빠르게 단조로워졌습니다. 흐름을 바꿀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GS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조이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공격, 그리고 되살아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길었던 연패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이 혼자에 의존하지 않고 박은서와 시마무라까지 고르게 활용한 공격 밸런스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득점 기록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점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 그리고 긴 랠리에서 보여준 안정감이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버텨야 할 순간에서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냈던 페퍼가 이날만큼은 마지막까지 버텨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연패 전문팀이라는 꼬리표를 잠시나마 떼어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가 그저 또 하나의 1승으로 남을지 아니면 진짜 반등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경기들이 증명해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